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투머치 풋볼 TMF 티어메이커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현민 기자님이 클린스만 감독 과연 선수 몇 등일까? 이걸 했는데 별로 그 팬분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몇 등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적으셨는지. 왜냐하면 요즘 클린스만이 몇 등이었나 보다 클린스만이 몇 등을 만들어줄까에 사실 더 관심이 가다 그렇긴 보니까. 해요. 예. 그러니까 이명철 의원님에게 오늘 제가 내드린 숙제는 21세기 리버풀 선수 티어메이커입니다. 네. 한 번쯤 해보셔야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얘기하면서 이미 일단 생각을 해봤고 네. 얘기를 줄줄 풀겠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네. 네. 20세기에도 리버풀 레전드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분들은 좀 제외하고 21세기 선수들로만 하겠는데, 자 일단 후보 한번 밝혀주시죠. 자,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이미 캐러거, 페르난도 토레스, 사비 알론소, 알리송, 로비 파울러, 루이스 수아레스, 앤디 로버슨, 호베르토 페르미누, 알렉산더 아놀드, 마이크 로원, 버질 반다이크, 사디오 마네, 조던 앤더슨, 모하메드 살라, 스티븐 제라드. 티어메이커는 역시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네. 몇 단계로 나누셨어요? 저는 5단계로 나눴습니다. S, A 더블 플러스, A 플러스, 그냥 A, A 마이너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A-는 B로 바꾸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선정 기준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리버풀 티어리스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수로서의 가치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리버풀 이외 팀에서의 경력은 다 배제. 리버풀 이외의 팀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쌓인 선수들은 그만큼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리버풀 내에서의 활약이 어땠는지, 기간이 어땠는지가 중요하고요. 저는 아예 퍼센테이지를 가져왔는데 리버풀 팬들의 마음에 어떤 선수로 남았는가가 50%입니다. 이거는 약간 순수 실력이나 이런 거는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버풀 구단 위상에 영향을 주었느냐 30%. 나머지 20은 선수로서의 가치, 기량. 이 부분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가치 기량은 여기서는 조금 후순위. 네.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 죽 썼느냐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다 똑같은 게 잉글랜드 국가대표는 이들이 뛸 때는 지금 현역 선수들 제외하고는 다 죽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나마 잘했다는 알렉산더 아놀드조차도 중요할 때 발탁도 안 됐던 게 아놀드이기 때문에 여기 대표팀은 다 평등하게 났습니다. 대표팀으로 하면 차라리 마이클 오웬 선수가 그래도 오히려 순간적인 그런 공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월드컵 보면 본선에서의 98년에 멋진 골도 있고. 대표팀이면은 잉글랜드는 아니지만 이제 우루과이에도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잉글랜드가 아니라 국가대표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대단하신 수아레스가 계시네요. 이분은 대표팀 커리어는 진짜 최고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은 여기서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 아래는 그냥 B로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B에 깔아줄 선수들은 누구입니까? 뒤에서부터 얘기합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레스가 전체에서 꼴등이에요, 그럼? 네. 15명 중 꼴등입니다. 빨토 시절에 네. 정말 절묘하고 시원한 골들이 많았는데도 절묘하고 시원한 골을 넣으면서 종착지는 헬기였죠. 이거는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의 감성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야죠. 진짜 토레스 선수가 최고점일 때는 멋진 골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토레스 선수가 멋진 골들을 넣어주긴 했지만 막상 활약도로 봤을 때는 21세기 리버풀 공격수들 중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여기 순수 실력도로는 조금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공격수가 사실 토레스 오기 전에 리버풀도 암흑기였어요. 카위카 같은 선수들도 사실 최전방 영입을 위해서 데려왔지만 결국은 오른쪽 윙포워드에서의 활약이 좀 좋았던 선수가 됐고 피터 크라우치도 뭐 키 큰 공격수로서의 매력은 있었지만 결국 뜻대로 뭔가 기대만큼 무게감을 잘 가져가 주진 못했고, 토레스가 오면서 2000년대 중후반 리버풀의 공격수의 암흑기를 끄는 거는 너무나도 좋았고, 그러면서 리버풀이 좀 더 확실한 최전방 공격수를 얻음과 동시에 제토라인의 결성, 라인 브레이커의 능력, 해결사의 능력, 토레스가 많이 보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헬기를 타면서 첼시로 이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순간, 그리고 그러면서 그게 앤디 캐롤이라는 너무나도 큰 오버페이로 이어지는 그렇죠. 아픔까지 이어졌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암흑기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레스 선수 감점 많이 당하셨고요. 그 바로 앞은 누굽니까? 네, 제가 아까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14위입니다. 야, 그래도 해준 게 킹만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준 게 킹만데는 맞아요. 진짜 정말 잘한 건 맞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단기 임팩트였다는 점. 결국 이후에 리버풀 공격진을 이끌었던 선수들보다는 활약했던 기간은 절대적으로 짧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가
있는 동안 리버풀에 있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바노비치의 그 팔 이걸 문 것과 네. 그로 인해서 잘했던 2013-14 시즌조차도 초반 경기들은 사실 수아레스가 못 나왔어요. 그때 2013-14 시즌의 활약은 리버풀의 21세기 선수 중에 견줄 만한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의 2017-18 시즌 말고는 없다고 없죠. 생각합니다. 그분은 원래 그 초반에는 조금 놀고 안 나와야 조금 늦게 나와야 네. 오히려 더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바르셀로나에서 2014-15 시즌과 2015-16 시즌 그때 그 2015년에 걸쳐 있는 그 후반기 전반기의 성적은 그때는 메시, 호날두, 야송도 그냥 넘었었던 선수가 루이스 수아레스라고 봤어요. 네, 그러나 14등밖에 안 된다. 네, 그 징계도 징계지만 또 하나 있었던 사건이 아스날과 리버풀 사이에 루이스 수아레스를 두고 갈등이 있었을 당시 루이스 수아레스가 이 행동을 하죠. 기자들을 불러다가 갑작스럽게 나 아스날로 가고 싶다. 리버풀이 나에게 거짓말을 쳤다라고 리버풀 팬들은 제라드도 말년을 향해 가는데 그래도 브랜던 로저스의 티키타카가 좀 입혀지는 시기 2013-14 시즌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7월, 8월부터 루이스 수아레스가 그런 행동을 벌이니까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이바노비치의 문사건 때문에 이미 초반에 못 나오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범해버렸어요. 이거 팬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였는데 제라드가 수아레스를 잘 다독이면서 1년만 더 열심히 뛰어라. 그러면 너가 아무래도 드림클럽으로 여겼던 바르셀로나가 너를 불러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얘기에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가 설득이 됐고 1년을 더 열심히 뛰었다고 하죠. 그거는 높게 봅니다. 어쨌든 1년을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고 많은 분들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결국은 리그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팀으로서 이뤄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제라드의 이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에서의 활약들 그리고 그때 보였던 조던 앤더슨의 활동량 쿠티뉴도 중요할 때 클러치 능력 보여줬고 스터리지도 활약해줬고 스털링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거기서 가장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수아레스 정도 선수에게 14등을 줬어요? 그럼 수아레스 선수보다 높은 선수는 누굽니까? 마이크 로원이 13등입니다. 근데 오원 선수는 좀 낮을 거라고들 다들 예상을 할 거예요. 20세기 그 정말 말렵의 리버풀을 한 단계 올려놓은 선수는 오웬 선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쭉 정상을 달리고 아스날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항마로 벵거 부인과 함께 떠오르는 순간 리버풀의 순위권은 절대 높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UEFA컵, 뭐 FA컵, 리그컵 이런 네. 데서 오웬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나 프리미어리그는 아니지만 트로피들을 들어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공헌도 사실은 작은 공헌은 아니에요. 그럼요. 2000-2001 시즌이 이제 리버풀이 컵 트래블을 했던 시즌입니다. 그렇죠. 알라베스를 꺾고 UEFA컵 우승하고 아, 그 극적인 경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을 꺾고 FA컵 우승을 했는데 그때 마이크 로원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오원 선수가 리버풀에서 7년 동안 리그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예요. 네. 그래서 마이크 로원은 사실 가지고 있는 기량도 기량이지만 그래도 리버풀에서의 공헌도가 꽤 길었다는 점, 시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루이스 수아레스보다는 제가 높은 점수를 줬고요. 원래 이 정도 활약을 한 선수면 저 S급 티어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라이벌팀 맨유에서 7번을 달고 뛰었다는 사실은 이 선수를 A로 올리면 안 되죠. 네. 네, B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리버풀에서의 공헌 시간이 그걸 길었다는 고려해서 점. 수아레스 네. 토레스보다는 앞에 놨다. 그렇죠. 위상을 끌어올리는 어떤 임팩트 효과도 오원이 다른 선수보다 가장 컸다고 봐요. 네. 암흑기를 90년대 끊었고 0001 시즌 컵 트래블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컸기 때문에 스티븐 제라드가 에이스급으로 떠오르기 전에 마이클 로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빅4에 사실은 못 들 뻔도 했어요. 첼시 이런 팀들이 떠오르고 막 그때는 사실 리즈 유나이티드 네. 떠오르고 뉴캐슬도 만만치 않고 막 이런 시절에 오웬 헤스키의 그 활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어려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로원은 위상을 끌어올려준 부분에서 리버풀에게 미친 영향은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B의 최상단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 선수 말고도 B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재밌나요? 야, 근데 리버풀 티어리스트라면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와. 그러니까 지금 B에다 몰아놓은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사고 친 자들은 무조건 일로 간다. 네. 자, A 제로. 네. A에 해당하는 선수들 누굽니까? 쭉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이미 캐러거, 사비 알론소, 네. 로비 파울러, 호베르트 피르미누, 조던 핸더슨입니다. 캐러거 선수가 꼴등이고. 그렇죠. 요거는 어떤 이제 팀의 위상이나 성적을 만든 것과 좀 관계가 있을까요? 충분히 관계가 네, 있죠. 네, 네. 일단 제이미 캐러거의 경우는 사실 수비수로서의 기량과 보여준 임팩트는 지금 최근에 보았던 마팁이랑 코나테가 가장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을 때보다는 캐러거가 못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히피아 선수가 고점에 있을 때는 히피아 선수 평가가 캐러거 선수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역시 캐러거를 그래도 히피아보다 높게 본 이유는 활약했던 기간 자체가 길었고 네. 너무나도 낮은 저점을 기록한 적도 없이 그냥 꾸준하게 본인의 기량을 이어갔던 선수라고 봐요. 그건 인정. 네, 근데 네. 그 꾸준하게 이어갔던 기량이 결코 작지 않았던 거죠. 네, 네. 리그에서도 나름 수위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물론 퍼디난드, 존 테리, 비지치 같은 선수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영리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아스날도 캠벨 선수 있습니다. 솔 캠벨도 한 시대를 풍미했죠. 그래도 리그에서 주요급 센터백으로 꼽을 만한 기량은 항상 꾸준하게 보여줬던 선수다. 그래서 리버풀이 페페레이나 골키퍼가 골든글러브를 2회 연속 수상할 수 있었던 것도 캐러거가 역시 주전으로 뛸 때 안정감을 가져가줘서 그렇고 마지막 시즌 정도 제한되면 꾸준하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감성적인 플러스 점수 하나 줄까요? 근자의 방송을 통해서 네. 리버풀의 위상을 여전히 빛내고 계시다. 그 점도 높게 봐야죠. 아, 그거 네. 높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감성적인 측면이 네. 뭐 들어간다면서요. 저는 사실 방송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점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톡톡 쏘면서 네. 리버풀의 위상을 또 살려놓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이미 캐러거는 저는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를 만한 수비수가 맞다라고 좀 봅니다. 조던 앤더슨 선수는 당연히 네. 최근에 리버풀의 영광을 함께한 팀의 리더격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높은데 핸더슨과 캐러거 선수 사이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알론소가 핸더슨보다 낮은 이유는 알론소의 기량으로 봤을 때는 핸더슨보다는 당연히 위입니다. 네. 사실 저는 조던 핸더슨이 가진 기량은 화려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론소 선수가 네. 제라드 그 2005년 네. 그때 엄청 중요한 선수 아니었나요? 성과도 있고 클래스도 높은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인가 보다. 다른 팀에서 뛴 기간이 길어서. 아무래도 그렇죠. 전성기가 이제 다른 팀에서 좀 더 길었다는 점.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이스탄불 기적 때 주역 멤버는 맞지만 근데 결국 그 활약에 있어서 중심을 받을 선수는 저는 스티븐 제라드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던 앤더슨은 리버풀의 이 클롭 감독이 오고서의 부흥기 동안 주장이라는 위치도 그렇고 이 선수의 리더십도 그렇고 리그 우승을 했을 때의 2019-20 시즌의 활약을 보더라도 리버풀 내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기간도 길기 때문에 반대로 알론소는 물론 좋은 시즌을 보냈던 시기도 맞고 무엇보다 마스체라노, 알론소, 제라드의 중원에 보여줬던 안정감도 대단하긴 하나 중간중간 기복이 있거나 부상이 있는 시즌들이 있었어요. 단적으로 2007-2008 시즌 경우에는 알론소는 오히려 조금 아쉬웠다라는 진단을 해도 될 정도의 시즌 폼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국 베니테즈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서 2009-10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을 떠났죠. 저는 그 점에서 핸더슨이 리버풀 내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파울러는 왜 알론소보다 높아요? 파울러 선수 시대야말로 리버풀이 성공하지 못한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 로원이 그랬던 것처럼 혜성 같은 파울러의 득점력과 기록들 이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모하메드 살라가 겨우겨우 깨트린 정도였고 로비 파울러의 기록들과 결정력은 저는 이거는 간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성과도 없었고 좀 옛날이기는 해도 그 쌓아 올렸던 마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서 알란 시어러 선수가 중요하듯이 리버풀의 역사에서는 로비 파울러 선수가 그와 유사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죠. 충성심으로도 알론소에게 밀릴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앞에 누구 한 명 또 있었죠. 호베르트. 호베르트 피르미누가 있었습니다. 피르미누도 역시 리버풀의 2차 부흥기를 이끌어준 선수고 피르미누가 이제 살라 마네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생각 이상으로 클롭 감독의 부흥기 때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해준 선수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 살라 마네가 못 나온 경기도 물론 공백이 느껴졌지만 피르미누가 못 나온 경기는 그냥 경기가 안 굴러갈 정도였어요. 그렇죠. 원래 이 가짜 9번 스타일의 공격수 쓰는 팀이 막상 그 가짜 9번이 없으면 굉장히 공백이 큽니다. 그렇죠. 피르미누는 리버풀 역대 공격수들 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세기에는 너무나도 또 지비한 해결사들이 있었고 21세기만 보더라도 이따 언급할 선수들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가짜 9번이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클럽 전술의 중심을 잡아준 부분 그리고 현대 리버풀 부흥기를 이끈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 평가가 딱 적당하지 않나. 핸더슨은 역시 기량상의 화려함은 앞선 선수들보다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장으로서의 위상을 높게 봐야 된다는 점에서 이 위치로 끌어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8명 했고요. 자 이제 A+로 넘어가죠. A+에는 몇 명 있어요? A+에 4명 있습니다. 그 뒤부터 말씀해 주시죠. 알리송, 로버슨, 아놀드, 사디오 마네. 한 선수만 질문할게요. 여기 다 이제 아실 만한 선수들이니까. 알리송 선수가 생각보다 좀 낮은 거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알리송의 선방이라든지 어떤 경정적인 영향력도 물론 좋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의 좌우 풀백이 알리송과의 경쟁에서 밀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리송 선수도 분명히 리버풀에게 엄청난 공헌을 한 건 맞으나 알리송 앞에 올 선수들이 또 그만큼 그 이상의 어떤 값어치를 지녔다. 그렇죠. 골키퍼라는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로버슨과 아놀드가 보여준 킥력과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풀백의 영향력이 그 당시 전 세계 축구에서 이른바 트렌드를 이끈 부분이 저는 꽤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 해당 포지션의 풀백들 중 가장 최고급으로 꼽을 만한 기량들을 보여준 선수고 그 기간도 길었다는 점에서 저는 로버슨, 아놀드가 리버풀 내에서의 위상은 알리송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쪽 분들이나 다른 팬분들은 아놀드는 인정하는데 로버슨은 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아놀드는 리버풀에서 선골 유스고
리버풀이 키운 선수고 그만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진 기량은 오히려 아놀드보다 로버슨이 완성된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밸런스가 있죠. 네, 킥도 킥이지만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로버슨이 그 시기에 헐시티에서 리버풀로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리버풀이 왼쪽 풀백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리버풀은 다른 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풀백 보강을 뉴스에서의 성장과 아주 알짜배기 보강을 통해서 이미 진작에 완성을 해놓았고 그 좌우 풀백이 갖춰지면서 클롭 감독 전술의 거의 60-70%는 좌우 풀백이 완성시켜준 부분이 꽤 크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임영철 해설위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임 의원님 의견을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고 그럼요. 네,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또 네. 생각으로서 티어를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에서 지금 4명 추가됐으니까 12명이거든요. 네. 이제 남은 선수가 3명밖에 없는데 자, 누구 남았죠? 일단 스티븐 제라드, 모하메드 살라, 판다이크 남았죠. 저 최상단에 한 명 있습니다. 네, 최상단 S티어 그 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둘을 얘기하는 순간 그냥 S가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자, 1등 누굽니까?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 살라가 앞입니까? 반다이크가 앞입니까?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살라가 앞입니다. 저도 그렇게 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시켜도. 네. 그러니까 득점왕을 그렇게 좀 여러 번 해준 그래도 그 공격 자원을 조금 앞에 두는 게. 근데 저는 아까 알리송 선수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반다이크와 알리송이 가세함으로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완벽해졌다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네. 그 반다이크와 알리송이 없는 리버풀이면 그 영광이 완성이 될 수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아마 잘해도 2017-18 시즌에 머물렀을 거예요. 딱 그게 알리송 오기 전이거든요.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알리송보다는 풀백 네. 그리고 반다이크보다는 살라. 네. 살라는 가진 재능이 많은 선수다. 경합 능력이 이토록 좋은 링포드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볼 간수가 되고 연계가 되고 왼발을 통한 동무대를 만들 수 있는 드리블 솜씨, 슈팅 스타일까지 전술적으로는 본인이 되게 고립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리버풀 공격에 방점을 찍는 것조차 살라니까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활약 자체의 꾸준함으로 보더라도 역시 살라가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의 위상이 반다이크보다는 결국은 크게 남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제 리버풀 역대 레전드에는 항상 꼽히는 선수가 앨런 한센 선수거든요. 네네. 근데 한센 선수에 미치기에는 반다이크가 아직 기간도 짧고 피포덱에 당했던 그 장기 부상 때문에 뭔가 좋았던 아쉽죠. 고점의 흐름이 조금 깨진 느낌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센에게 위협을 앞으로 몇 년을 더 뛰더라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21세기 선수 중에 여전히 판다이크가 리버풀에서 가장 높은 압도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준 선수가 맞다. 밥 페이슬리 감독의 리버풀 다이너스티, 네. 리버풀 왕조 시절에 이제 주력 수비수가 알란 한슨이고 그 이후에는 저 BBC에서 승부 예측이나 이 평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선수로서는 반다이크 선수가 한슨 선수보다 저는 위라고 보는데요. 기량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이거는 팬들의 마음을 얼마나 좀 움직였느냐. 리버풀적 감성에서는 알런 한슨이 센터백들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최고 레전드일 네.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S 등급을 받으신 스티븐 제라드님에게 임영철 위원님의 헌사와 더불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팀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스티븐 제라드가 무리뉴가 구했을 때 첼시로 갔다면 맞아요. 와 그러면 저는 리버풀은 갈 뻔도 했다는 네. 얘기들 후일담들이 많이 있죠. 2005년쯤이 특히 가장 고비였다고 하죠. 해외 축구 팬덤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그냥 좀 재미삼아 하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티븐 제라드는 2004-2005 시즌 이스탄불의 기적을 본인의 역량으로 이끈 선수입니다. 그리고 2005-2006 시즌 FA컵 결승 웨스트햄전 제라드가 없었다면 웨스트햄에게 덜미를 잡히고도 남았을 법한 그 당시 경기였어요. 제라드의 너무나도 멋진 원더골 두 방이 리버풀을 우승으로 이끈 핵심이었고요. 2011-12 시즌 이제 캐피탈 원컵도 우승을 차지했었고 일단 선수로서의 기량도 빛났다. 가지고 있는 기량 자체는 미드필더의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고 기술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킥도 좋기 때문에 기회를 창출하는 역량, 게다가 뭐 전진 패스 역량, 수비로 내려와서는 또 수비 상황에서 커버해주는 역할, 또 이제 말년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자리에서 보여줬던 경기를 풀어내는 역할, 보여준 육각형 자체가 너무나도 큰 선수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암흑기에서 팬들에게 유일하게 경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아이콘이자 또 그 당시 리버풀이 전력 자체는 결국 제라드에게 기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제라드 선수 아니었으면 당시 리버풀 경기 안 봤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제라드가 아니었다면 정말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경기들을 저도 거의 봤거든요. 제가 뭐 학교나 이런 거 일정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선 웬만한 리버풀 경기는 다 챙겨봤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리그 우승을 놓친 그 첼시전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잠깐 안 봤던 시기가 있긴 했거든요. 뭐 결과만 확인하고. 그때는 잠깐 안 보셨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제 너무나도 핵심이었던 제라드조차도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제라드는 팬들의 마음에 그냥 동화되어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 리버풀의 어떤 위상과 성과는
1번은 클롭 감독이 오면서 만들어낸 전성기 때 주역들을 더 높게 평가하지만 정말 붕괴 직전까지 갔던 리버풀의 중심을 잡아주고 사실상 리버풀의 그냥 구단 그 자체의 역할을 해줬던 스티븐 제라드는 늘 언제나 최상의 위치에 서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게 마지막 보너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케빈 키건 대 케니 달글리시 대 스티븐 제라드 하면 누가 이깁니까? 일단 케니 달글리시 승입니다. 거기서는 달글리시 윈. 이거는 달글리시를 위협할 존재는 아직 리버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스티븐 제라드가 감독이 되어서 리버풀에 와서 어떤 성과를 보일지도 역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왜냐면 케니 달글리시는 선수경 감독으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힐스보로 참사가 있고 난 뒤 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케니 달글리시가 지역 내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고 그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팬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는지를 생각했을 때 케니 달글리시의 위험을 넘을 수 있는 선수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너스 질문이었는데 너무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해본 리버풀 21세기 레전드 티어리스트. 리버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정말 찐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쨌든 여러분 다음에도 저희가 앞으로 흥미로운 티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TMF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